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토요일. 네.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지금 바깥에 그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들 이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너무 억눌려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특히 강원도 쪽 가는 곳은 뭐 도로가 완전히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뭐 유원지 그리고 뭐 야외라고 하면은 모두들 지금 현재 좀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이제 언론에서 뭐 확진자 수만 이렇게 알려주고 뭐 되게 별다르게 보도들을 요즘엔 그 처음처럼 요란스럽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뭐 확진자 수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 알림이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사망자 수, 뭐 중환자실 숫자들도 이렇게 그 자막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게 방심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뭐죠? 뭐 원숭이 뭐뭐 해가지고 되게 징그럽던데, 그런 이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지금 현재 계속 그냥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본인 건강은 본인이 정말 잘 알아서 내 체질에 맞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식물 관리하듯이 해라. 저도 간혹 이렇게 이제 화초를 좋아하니까 영양제를 주면요, 얘네들이 막 다 죽어가다가도 그냥 팔팔 이렇게 돋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식물도 이런데 사람은 오죽할까, 그런 그 얼핏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네요.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좀 약간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어떤 우리 예전에 제 라디오 프로그램 뭐 완전 열혈 애청자분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책 그거 끝나면은 우리 떡파티, 쫑파티 하자고 그러셨는데, 글쎄요. 네.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돈에도 중독성이. 돈만큼 중독성 강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움켜쥐는 사람은 그날 하루 내가 얼마만큼 안 썼느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 모 기업에 이제 계셨던 제가 아는, 이제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60만 되면은 이 회사를 놓을 거라고, 본인은 안 하고 다 물려주고 뭐 전문 CEO를 두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에는 60이 돼도 못 내려놓으시고 70이 돼도 못 내려놓으시고 그러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 경영한 노하우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이제 직원들이 하는 거 보면은 어설프고 또 믿지 못하겠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사원 같은 거 보면은요, 다들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열심히 뭐 일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의 사원들 중에 뭐 솔선수범도 있고, 뭐 일하지 않는데 먹지도 말라, 뭐 이런 그런 뜻도 있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없으면 안 되죠. 거의 뭐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돈 없으면은 운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썼던 잡사 일원인데, 중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중독인가요? 뭐 있어요, 중독들. 뭐 저는 옷에 중독이 됐어요. 저는 쇼핑 중독이에요. 아니면 저는 뭐 약간 뭐 피규어 같은 장난감을 모으는 중독이 있어요. 아니면 전 여행에 중독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런 중독 현상들이 있죠. 생체가 독성에 치여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섹스 중독, 노름 중독, 니코틴 중독 등등 부정적 뉘앙스가 더 많이 풍기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 기부 중독? 그쵸? 저는 막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돈을 너무 내서 뭐 탈이에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연예인 중에 하나 있었죠. 그 김장훈 씨. 거의 자기는 기부가 중독 수준이라고.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어떤 혜택을 보나요. 정말 좋은 일이죠.
운동 중독. 운동 중독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되게 치명적이더라고요. 벌써 몇 분이 헬스 같은 거 중독되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케이스도 있었고, 우리가 왜 운동을 이제 매일 하다가 안 하면은 막 약간 몸이 막 뻐쩍지근하고 뭔가 그 빼먹은 것 같고 이렇다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형외과나 이제 이런 데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젊을 때 뭐 등산에 중독이 됐거나 아니면 자전거에 중독이 돼서 너무 많은 그 활동을 하신 분들 좀 보면은 막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지고 대부분 허리 같은 것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과한 게 독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 하죠. 또 독서 중독, 책벌레. 저는 좀 약간 독서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중독 표현이 맞겠어요. 예. 실제로 그 친구들하고 그 노는 시간보다 사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약간 그 다독증?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다말증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말이 많은 것도 중독이고, 다독.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길 지나가다 간판이라도 좀 보고 읽어야지 좀 약간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자율신경 자체가 분명히 병원에 가서 검진하면은 어머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우리가 쓰리고라 그러잖아요. 혈당도 높지도 않고 그런 거 없는데 혈압도 안 높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자율신경 부분에서는 좀 예민하다. 예, 뇌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집어넣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배출도 좀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그런 그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간접적인 걸 통해서 이제 익히다 보니까 약간 머릿속이 생각이 많고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은 좀 있더라고요. 긍정적 쓰임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할 만한 중독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 중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란 것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지금은 그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를 넘어서서 앞으로 120살까지 살 거다. 그러면 뭐 20살 때까지는 좀 팔팔하다 하는데 그 사람이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한 38살 때부터래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38살부터는 이제 기계 그 낙후되듯이 그 노후가 되듯이 노화가 오는데 지금 가장 그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 가장 많은 어떤 지출의 범위는 사실은 병원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요즘에는 급여가 되는 것보다 비급여로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 가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막 이러니까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하고 초라한 노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돈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장 내일, 당장 바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걸 그냥 마냥 모아만 놓고 있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또 폼생폼사라고 폼에 죽고 폼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그 거치장, 뭐 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옷, 뭐 명품 이런 거에 이제 그 집착하다가 빚더미에 이제 올라앉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봤었고 이 돈이라는 게 참 요물 같아서 쓰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또 남을 위해서 약간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돈이란 것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눈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바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다 보니까 그것 없이는 한시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그 돈이 쉽게 벌려야 말이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운도 따라와 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을 간다고 하잖아요. 예. 참 그 밀고 당기기가 힘든 그런 요물 같은 돈이에요. 다다익선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게 바로 돈이겠죠. 일단 불편함이 없겠죠.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돈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재벌들이 생각하는 돈, 그냥 부자가 생각하는 돈, 또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돈. 그러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그냥 내가 살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주의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뭐 이렇게 내 눈앞에 집에 아니면은 뭐 은행에 이게 보관하고 있어야, 그리고 하나라도 안 써야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사람들도 봤었고요. 뭐 여러 부류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돈에 대한 욕심, 야욕은 한도 끝도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남을 도우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었고, 옛날에 하물며 전쟁을 할 때도 다 그죠. 우리 군자금 돈이 필요했었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었고, 여러모로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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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돈에 현혹이 돼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예로부터 사람에 따라선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처럼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돈 앞에선 평생 이룬 명예를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남의 일이지만 안타깝다가도 분통이 터지곤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읽어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싹 허무하게 돈 때문에요. 그런데 돈에는 묘한 속성이 하나 있죠? 바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더 모으고 싶고. 예. 진짜 죽을 때까지 뭐 쓸 돈이 넘쳐나는데도 죽어서도 못 쓰는 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들을 하는지요. 자신의 평생은 물론 자자손손 떵떵거리고 살 만큼 큰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길을 쓰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99개를 가진 사람이 달랑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취해 100개를 채우려 한다는 옛말 그대로입니다. 남들은 감히 꿈도 못 꿀 대단한 명예까지도 돈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평생 읽었던 게 한순간 수포가 돼버립니다. 반면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누가 알쓰라 남몰래 기부하는 사람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기꺼이 희사하는 갸륵한 이들도 많죠. 벼슬은커녕 쪽방에 살면서 길거리 행상 등으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 중독은 좀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설악산에서 그 이렇게 물건 등짐지면서 그 일하셨던 분 뭐 프로그램에 나오셨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버신 돈인데도 본인보다도 못한 사람들 아니면 뭐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턱턱 내놓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100살 넘게 살아도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게 인생, 그쵸? 누구나 자신도 결코 예외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은 때입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돈 중독보다는 명예를, 또 명예보다는 선행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행복한 그 휴일 보내시고요. 네, 저는 또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도. 네, 돈 얘기해놓고.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